자, 다시 한번 이 역수관계를 한번 볼게요. 아까 페이지로 가시면은 89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89페이지로 가시면 89페이지 가시면은 그 역수관계라는 첫 번째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일시불끼리 역수고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치임계수가 역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와 저당상수가 역수고요. 감치임계수는 자, 따라서 미음 들어간다. 무슨 가치가 되겠어요? 미래가치. 저당상수는 이음 들어가니까 현재 가치로 봐야 되죠. 그다음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그냥 이론은 딱 한 번이잖아요. 따라서 일시불. 매년 이론식은 연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N년 후가 나오면 현가계수예요? 내가계수예요? 현재 받는다는 것은요? 현가계수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저당상수와 감치임계수는 뭉친 금액이에요? 쪼갠 금액이에요?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뭉친 금액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읽다가 딱 읽어보세요. 쭉 읽다가 보게 되면 상환해야 될 원리금과 분립한다는 거는 뭉친 겁니까? 쪼갠 겁니까? 그러면 저당상수 아니면 감치임계수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는 미래가치죠. 그럼 만들기 위해서 쪼개서 분립하는 건 무슨 계수다? 감치임계수고. 저당상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요, 빌렸어요. 빌려서 쪼갠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책은 잘 쓰셨긴 했는데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아마 랜드프로에서 강의하게 되면 프린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에 대한 틀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고쳐할 테니까 그 박스랑 아까 레벨만 좀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현가계수는 왜 드렸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걔네들 계산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추려서 이 계산기 쓰는 방법이나 그런 걸 가르쳐 드리고 할 거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가시면은 현금의 흐름 판단이라는 5번이 있죠. 100% 시험 나옵니다. 100% 나와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잡는데 그럼 교수님 어떤 게 나와요? 그러면 일단 잠깐 99페이지를 가시면은 99페이지의 밑에 핵심 체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죠. 취득해요. 보유도 해요. 그럼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고, 양도시도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운영시와 양도시의 현금 흐름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96페이지를 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얘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수지라고도 하거든요. 현금 흐름에 대한 계산입니다. 자, 영어 좀 쓸게요. 다음에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취득을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 지금 20억짜리를 취득했어요. 전체 금액을 자, 따라해보세요. 총 투자액. 전체 금액을 총 투자액이라고 해요. 그럼 저번 시간에 왜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죠? 내 돈만 빌려야 돼요? 타인 돈을 빌리는 게 좋아요. 빌리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나올 수 있고 타인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억이 내 돈을 지분이라고 하고 거기 투자자를 지분 투자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10억이라는 자체는 저당 투자자를 얘기해요. 저당 투자자. 자,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양도 차익도 없겠죠. 거기에 대한 현금 흐름을 미리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법도 나와요. 취득세는 언제 내요? 취득세는 언제 내요? 취득할 때 내는 거죠. 굉장히 조용하네. 자, 이건 양도하죠?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요? 양도할 때 내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이 때리는 게, 자, 따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보유가세, 운영 때 내는 거죠, 그죠? 이런 세금도 어디서 내는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이 안 나가요? 세금이 나가요? 나가는 거는 지금 현금이 나가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걸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득이득이라는 것은 땅은 임대료를 받고 건물은 이제 땅은 지대를 받고 건물은 임대료를 매년 받겠죠. 근데 처분은 딱 한 번 받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본이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얘가 이제 집에 와서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임대가 몇 단위수가 있냐? 그래서 몇 칸이 있나 봐봐요.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자, 만약에 한 칸을 채울 때 임대료가 100원이라면 25칸이니까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걸 따라서 가능 총소득. 자, 아직 채웠어요? 아직 안 채웠어요? 상상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 영업 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96페이지 보시면은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이라는 게 쭉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가로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편법을 안 쓰고 가능 조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가능 총소득으로서 아직 채웠지 않았지만 채웠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요,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미리 빼주는 게 낫죠. 공실을 빼주고요. 공실을 빼주고,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거는, 자, 임대료를 안 내고 개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요, 안 내요? 안 내서 지연되게 되면은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가 나왔거든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소득은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임대료 외 수입. 그러면 주차비 같은 건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외 수익 같은 걸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외 수익이라는 게 나왔고, 영업외 수익이 나왔고, 자, 빼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게 유효총소득이에요. 유효조소득. 총이나 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조소득이 되겠고요. 자, 돈을 빌리면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일단 영업경비부터 빼요. 자, 임대사업 할 때 경비가 안 나가겠어요? 경비가 나가겠어요? 나가고, 그래서 총액에서 경비를 빼니까 순소득이 나와요.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거기다가, 자, 따라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그런 단어가 있나요? 이게 원리금이라고 적으세요.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은 여러분들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에다가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죠. 그러면 세후가 돼요? 아직은 세전이 돼요.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죠. 그 세전 현금 수지라고도 하고 현금 흐름도 맞습니다. 수지나 현금 흐름이랑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왜 사업소득세라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건 이제 영업소득세를 뺀다. 학문적이니까. 영업소득세를 뺀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죠.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저자가 쓰신 거를 가지고 가볼게요. 자, 96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보세요. 가능 조소득. 총소득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연간 만실이 됐을 때, 중도 공실이 없을 때, 임대했을 때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보통 연이 나오는데, 자, 밑에 가시면, 따라보세요. 월이 나오면 12개월로 곱해준다. 연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분기나 만기를 보지 마세요. 그거 안 나옵니다. 그냥 월만 보세요. 아직까지 분기하고 만기 나온 적이 없거든요. 월만 보세요. 자, 만약에 월이다. 그럼 몇 개월로 곱하셔야 돼요? 12개월로 곱하셔. 연 단위로 가는 거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공시 및 불량부채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걸 충당금이라고 또 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개선 충당금이라고도 얘기해서. 자, 그럼 공시 및 불량부채는 뭐였어요? 현실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량부채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따라서 배째라. 그럼 뭐냐면 임대를 안 내는 거예요. 해소 불가능한 임대료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 밑에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나요? 기타 소득은 임대료예요, 임대 수입 이외예요. 자판기나 주차 수입이 있죠. 기타 소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밑에 유효 총소득은 가능해서 뺄 것을 빼고 더할 걸 더해서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고. 자, 밑에 가시면 영업경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세요. 자,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경비가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아까 취득세는 그냥입니까? 취득할 때 냈습니까? 양도는 양도할 때 내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건 보유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취득세, 양도시는 경비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개인적인 업무비는 안 들어가겠죠. 아시겠죠?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자, 이 저자분께서 취득, 보유, 양도라는 걸 해놓으셨나요? 자, 취득할 때 그냥입니까? 취득세 들어갑니까? 등록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이건 취득세, 등록세만 체크하세요. 다른 건 안 나옵니다. 다 지우세요. 안 나오고. 무슨 세만 기억하라? 이건 취득할 때 낸다. 내 말 듣고 그냥 다 지워버려. 내가 확실하게 할게. 그 다음에 보유 있어요, 보유? 자, 내가 보유하고 있어. 그럼 그냥이야 재산세를 내야 돼. 내야 돼.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다주택자야. 그럼 그냥이야 종부세도 내야 돼. 내야 되죠. 지금 보고 있어요? 화재보험료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좀 주의할 게 보는 게 이 화재보험료는 따라서 소멸성 보험. 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타먹어요. 나중에 없어져요. 없어지는 보험만 들어가요. 화재보험도 나중에 못 타먹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나? 그래서 화재보험이지 환급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성 보험 같은 건 되지 않는 거죠. 소멸성만 되고 전기료, 수도료는 들어가겠죠. 유지관리비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때요? 유리창 깨지면 그냥 돼요. 수선을 해야 되죠. 수선비나 수익적 지출 가벼운 것들만 위에 수선비, 수익적 지출에 수수만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내겠죠? 이렇게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7번에 부채 서비스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원리금을 구할 때는 자, 거기에 자,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저당이 돈 빌린 금액이에요. 1억을 자, 우리가 10억을 빌려서 아까 자, 그럼 10억에 대한 저당을 빌려서 자, 따라서 저당상수 찾았습니까? 아까 저당상수라는 건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기억나야 될 텐데. 기억나요? 쪼갠 거였죠? 분리배계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상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당상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현관펜을 칠해보세요. 자, 따라서 저당 지불액. 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부채 서비스액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저당 지불액.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로 와봐요. 요 10억은, 자, 따라서 저당 대부액. 그 전체 금액을 저당 대부액이라고 얘기하고, 대부액이라고 하고, 요건 내가 저당 대부액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했어요. 저당 지불액과 부채 서비스액과 원리금은 동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당 지불액. 조용해서 다시 갈게. 이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저당 지불액이라고 한다. 강조하는 거는 얘네 셋 다다가 지네들 마음대로 저당 지불액을 낼 수도 있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해서 안 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저당 지불액 다 동일하죠? 이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중에 기출문제가 저당 지불액이라고 뜨면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지 마시고 원리금이며 부채 서비스액과 동일하다는 거를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업소득세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1, 2월 달에 빼겠고
자, 오른쪽에 약간 좀 제가 들어간다면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갑니다. 좀 어려운데 가볼게요. 자, 공제 순서예요. 공제 순서를 본다면 자,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경비 내고 거기 보시면 조하고 순에 경이라는 글씨가 있죠. 경 찾으셨어? 이게 경비라는 뜻이에요. 경비고 그 다음에 경비가 끝나면 순이라는 게 떠요. 그럼 순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었죠. 부채는 그냥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그러면 저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저당. 부채를 빼겠고 그러면 이제 세전이라는 게 나와요. 세전. 그럼 세전이 나온 다음에 빼는 것은 따라보세요. 세금. 밑에 세라는 단어 있어요? 세금. 세금을 빼면 이제 세후가 되겠죠. 세후.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총소득. 조소득. 조가 총하고 똑같은 용어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순소득. 그러면 총하고 순에서 차이점 무슨 경비를 뺐죠? 영업 경비를 뺀 거죠. 맞습니까? 뺐고 총소득에서 총비용 빼니까 순소득 내고 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부채, 빚을 갚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이 나오고 세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에 대한 네 가지는 자, 따라해보세요. 조순 전후. one more time. 조순 전후. 조순은 옛날에 왜 총리했던 분 아시죠? 할아버지. 그래서 전후가 조순 전후를 이렇게 암기하시고 빼는 것은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그래서 따라서 비비세. 비비면 네 살이 다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비라는 것은 요 저당하고 세금은 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그 그림을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갈게요. 따라서 총. 총소득 다음에 그냥 해요. 경비를 빼줘야 돼요. 빼주죠. 대답할 때까지 간다. 빼주죠. 그럼 따라서 순이라는 게 나오겠고. 그래요? 저당이라는 게 그냥 해요. 부채예요. 그럼 빚을 빼면은 어떻게 돼요? 저 빚을 빼면 세전이 나오죠? 얘기해요? 그럼 세금을 빼면 세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비 내고 저당이 빚이에요. 빚 갚고 세금 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옆에 페이지 99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지금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 볼게요. 그래도 도전을 해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소득은 아직 빚을 뺐어요? 빚을 안 뺐어요? 뺐어요? 안 뺐어요? 손은 안 뺐죠, 아직요. 지금 보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왜 지렛대과에서, 자, 얘기해봐.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두 가지가 있어요. 총자본으로 갈까 아니면 자기자본으로 갈까?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총자본으로 간다는 것은 총투자액으로 간다는 것은 자, 지금 총투자가 자, 따라서 20억을 투자했다. 전체 금액이 20억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거기서 순소득이 만약에 2억이면 자, 따라해보세요. 돈을 아직 안 빌렸다. 어머타임 돈을 안 빌렸다. 안 빌리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간 거죠. 그런가요? 근데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은 그냥입니까? 돈을 빌렸습니까? 그러면 20억으로 투자한 거예요? 내 돈 10원으로 가는 거예요? 10억으로 가는 거예요. 가죠? 따보세요.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분으로 간다는 것은 자, 전체 금액이 들어옵니까? 내 돈이 들어옵니까? 내 돈에서 2억을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2억을 갖다가 한 다음에 빚을 빼야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총소득, 순소득까지는 빚을 뺐어요? 아직은 안 뺐어요? 안 뺐으니까 전체 금액의 20억의 총으로 대비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입니까? 빚을 뺐습니까? 뺐다는 건 그냥이야 타인 돈을 빌렸어.
그러면 총으로 가야 돼요? 지분으로 가야 돼요? 지분으로 가서 2억에서 빚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조순까지는 총이 등장한다. 전후는 지분이 등장한다. 찾았죠? 그래서 자,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조순께서 총리죠, 총리. 남의 야매는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조순 총리. 조씨는 총리잖아요. 그럼 조순까지는 총이 2개가 들어갔죠? 그렇게 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하고 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 얘가 할게. 야매가 중요해? 이론이 중요해. 그래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갈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순소득은요, 아직 빚을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다면은 전체 금액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10억으로 가야 돼요? 20억으로 가야 돼요? 20억 대비 총소득에 대한 순소득에 대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네 둘은 그냥입니까? 빚을 뺐습니까? 뺐다는 건 돈을 빌린 거 아니에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빚을 빼야 되니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내돈의 대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나왔던 게, 자, 지리토크에서 따라서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조순까지는 총 들어가고 전후는 지분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10번에 가시면 양도시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있나? 전혀 이거 갈게요.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뭐를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따라서 조순 전후. 자, 이거는 소득이죠. 자, 경비는 빼는 게, 공제는 따라서 경비 내고,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럼 우리가 경비, 부채, 저당, 세금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눈높이로 갈게요. 그럼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 되고, 10원 빼면은 80원이 되고, 10원 빼면은 70원이 되겠죠. 빼니까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위에 게 큰 편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경비는 필수한 거니까 위에 게 큰데, 빚을 빌려요? 안 빌릴 수도 있어요. 안 빌리게 되면은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다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적자가 났다. 그러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세금이 없으니까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 그럼 다시 할게. 위에 게 큰 편이나 반드시 크다,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를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이제 매도시만 가면 되는데, 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매도예요, 매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나왔거든요. 지분 복귀액의 계산. 들어갑니다.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죠. 들어보세요. 지분은 남의 거다, 지분은 내 거다. 그럼 취득 때 10억이 들어가서 임대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도시 들어오는 거죠. 다시 처분시. 다시 할게요. 10억을 내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양도를 해야 돼요. 양도를 해야지만 내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따라서 처분시 현금 수집. 자, one more time. 처분시. 처분시죠. 그러니까 처분시라고도 하고 매각이에요, 매각. 매각의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얘의 순서랑 똑같아요.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부채 빚 갚고, 세금 내죠? 그럼 제가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매도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매도 가격. 찾으셨습니까? 양도 가격. 그래서 20억으로 파는 매도 가격이 돼요. 20억으로. 그래서 매도한 가격이에요. 양도 가격. 그 매도 가격이 나오고, 자, 그러면 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경비부터 냅니까? 경비 내고,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 먼저 내는 거는 그냥이에요. 경비예요. 경비를 빼겠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 경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중개수수료 같은 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경비를 빼게 되면 순이라는 게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순매도액. 순매도액. 매도액. 자, 그 다음에 그냥이에요. 빚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 단어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강의에 참여하세요.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죠? 10억인가요? 10억을 빌렸나요? 10억 빌렸나요? 상환하죠. 그 원금을 상환하는 게 5억만 상환했대요. 아직 5억 상환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 5억을 미상환. 그럼 상환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고 저당이 10억의 잔금이 되는 거죠. 융자 잔액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 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부채를 빼게 되면 세전이라는 게 튀어나오죠. 근데 세전 지분 복귀액이에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은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나요? 이게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라고 적으세요.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라고 적으시고, 그럼 우리가 세전이 나와요? 이제 세후가 나와요. 세후 지분복귀가 되겠죠. 세후 지분복귀액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총매각대금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총매각대금. 얘도, 자, 따라해보세요. 총순전후. One more time. 총순전후. 아까 쟤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쟤랑 똑같이 위에서 빼요.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라면,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반드시 클까요? 같을 수도 있을까요? 자, 남아있는 잔액이 안 나오면 얘랑 같을 수도 있고요. 양도 차익이 없으면 비과세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얘는, 자, 따라해보세요. 영업이 들어간다. 운영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얘는 매도가 들어가야 돼요? 영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영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대답하십시오. 여기 매도라는 글씨가 들어가면 된다, 안 돼요. 다 영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 따라해봐. 영업 경비. 순영업 소득. 다시 한번 순영업 소득. 영업이 들어가요. 매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영업 소득세. 그럼 여기는 매도예요? 다 영업이에요? 여기는 다 매도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자, 여기는 따라서 매도 가격. 매도 경비.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영업이 들어가고 여기는 매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따라서 순매도액.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는 세전 현금 수지죠. 얘는 따라서 지분 복귀액. 이건 양도에서 처분해서 지분 복귀가 들어간 거고, 쟤는 영업소득세인데, 자, 얘는 따라서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요거 들어가야 되고, 세후 지분 복귀에 들어가죠. 아시겠죠? 자, 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경제 순서 갑니다. 따라서 경비 낸다. 경비 내면 그냥요, 순이 나와요. 순이 나오고요. 오케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순은 아직 빚을 뺐어요? 안 뺐죠? 안 뺐죠? 자, 다시 빚을 뺀다. 그럼 세전이 나오겠죠? 그럼 세금을 빼면 세후가 나오게 되겠죠. 순서 아시겠죠?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시고 넘겨볼게요. 깔끔하게 넘기시면은, 넘기셨습니까? 넘기셔서,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는 다 안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 두 사례 분석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그 야매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해만 하세요. 거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할인연구 수지 분석법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떠요. 할인연구 수지 분석법. 3개 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옵니다. 100%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할인이라는 것은 주면서 얘기할게. 자,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자, 내가 낸 건 확실하지만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위험이 따르겠죠. 그걸 현재 가치로 고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아웃라인만 잡을게요. 계산 문제까지 해드리면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계산을 야매를 알기 때문에 해드려도 해도 많이 힘드니까 그냥 가볼게요. 자,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웃라인만 잡으십시오. 갑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갈게요. 내가 1억을 냈어요.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얘기하세요. 자, 1억은 다음에 현재 가치. 현재 가치죠. 대답 좀 해보세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나요? 현가라고 하고. 근데 1억 2천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그죠? 그럼 미래 가치를 따라서 내가. 기억나시죠? 아까? 몰고. 한 거 다 하는 거 오늘. 그러면은 봐봐. 내가 낸 거는 불확실해? 확실해? 확실하죠. 그런가요? 근데 미래 수익은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위험이 따라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내가 손실이 안 온다? 올 수도 있다.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할인. 어음 할인. 어음이 위험하면 할인율을 높이죠.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1억 2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물건을 사서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년 있다 100만 원 드릴 때가 그러면 어느 거 달라고 그랬어? 돈을 확실히 알아. 그러면 지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가치가 틀리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그 100만 원은 그냥 현재 가치로 돌려와야 돼. 돌려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할인은 내가를 현가로 고쳐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확실해서 그래요? 불확실해서 그래요?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높입니까?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1억 2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내 돈 낸 거보다 더 떨어지면 투자를 막으란 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현가로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따라서 현가. 둘 다 현가로 고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가로 가져와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억에서 얘를 깡을 해요. 깡.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얘를 깡을 했더니 1억 1천 나오면 1천만 원밖에 벌어가는 거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깡을 많이 하니까 8천밖에 안 된대요. 그럼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낸 유출하고 유입 중에서 유입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지표로 보는데요. 자, 갑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하는 게, 자, 들어보십시오. 자, 좀 전에 임대료만 봤습니까? 양도 차익도 있습니까? 둘 다 있죠. 지금 배웠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만 해야 돼요? 양도 차익도 더해야 돼요? 더해야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년 소득이 다를까요? 매년 다를 수도 있을까? 매기간 소득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자 따라해보세요. 세후로 간다는 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다 떼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이게 확실하니까 그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가입니다. 현값.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현가가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현가고, 그 다음에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럴 때 잘게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머, 교수님, 왜요? 그러면 따라서 순현가법 찾으셨어? 이건 도대체 뭐예요? 가르쳐 줄게. 이건 뭐냐면, 순은 뺀다는 거예요. 순현가법은 순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순현재 가치에 대한 금액을 구하자는 거죠. 금액. 자, 그러면 우리가 처분에 대한 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운영해서 한 번만 돌려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요. 현금의 유출의 현가 뺍니다. 자, 그
그러면은, 자, 아까, 자, 따라보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원모 타임. 일시불의 현가계수. 아까 기억나시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내서 1년 후에 3억 3천을 벌었습니다. 현재예요? 1년 후에요? 아까 요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기억하세요? 기억난다고 해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썼던 걸로 할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게 1년이니까 1승이고, 요, 따라서 R, 할인율 적용시켜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할인율이, 자, 얘는 이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서, 이게 0.1이면, 자, 이게 1.1이 되니까 3억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가 나한테 들어왔어? 얘기해봐요. 3억. 내가 얼마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유출이 만나야 돼요? 유입이 만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따라서 금액, 어머타임 금액, 수년제 가치. 그럼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최소한, 자, 얘가 따라서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지만 내가 투자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수년가법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대요. 그럼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 빼니까 수년가가 2억 나왔죠? 그럼 2억 나오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의 극대를 추가했습니다. 가장 우월하고. 그다음에 재투자 시 또 요구 수익률로 사용해요. 그다음에 금액 임으로 이제 가치 가산이 된다는 거는 그냥 1억 더하면 2억이 되는데, 자, 이건 나중에 제가 1, 2월 달에 제가 후술하겠고, 동일 투자 안에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할인된 현재 가치로 고친 현금으로 수익과 지출을 분석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얘는 그냥입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뺍니까? 빼준 거예요. 그렇죠? 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밑에 있을 거예요. 찾았나? 자, 따라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법은 이게 따라해봐요. 기대 수익률. 정문의 기대 수익률 기억나세요? 내가 자체 투자한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합니다. 유출의 현가를. 자, 그래서 자, 얘는 지금 1억이 투자됐다. 근데 얘가 1억 2천이다. 1년에. 자, 따라해보세요. 같게 한다. 같게 하게 되면 할인율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 이제 1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 반드시 요게 어떻게 계산하면 따라서 20%. 원모 타임 20%. 그래서 얘는 딱 따라서 1년만 나온다. 그래서 자, 지금 투자액이 얼마죠? 얘기해 보세요. 1억이죠. 그래서 따라서 투자액이 내려간다. 투자액이 내려가고, 자, 요 차이값이 올라가요. 그럼 1억 2천에서 1억 빼면 2천만 원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1억에 2천만 원이니까, 자, 따라서 20%, 요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20%라는 걸 구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와 요게 이제 할인율이 되고, 근데 요거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요구 수익률. 기억나시죠? 이게 기대라면 최소한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서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된다. 그래서 얘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자, 얘는 유입과 유출을 그냥입니까? 같게 합니까? 같게 해서 그 수익률이 R이 나오면 요거랑 비교하는 거죠. 보고 계시죠? 지금 오른쪽 내부 수익률법 있어요? 그럼 미래 수익을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요. 자, 그러면 따라해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럼 어떻게 돼요? 수년가가 0이 되겠죠?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있다가 하겠고,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왜 그래요? 내부하고 요구 중에서 내부가 더 커야지만 투자하죠?
근데 얘는 이 수익률이다 보니까 반드시 불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수익률이 여러 개 나오게 되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기대했던 게 다음 연도는 그 기대 수익이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불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 그 재투자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거. 좀 비합리적이라는 것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얘는 따라해보세요. 비율. 금액이에요? 비율이에요? 그럼 금액은 1억 더하기 1억은 2억이 되죠. 근데 20%, 40%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치 가산이 안 돼서 그렇게 되고, 복수나 허수가 존재할 수도 있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오타가 났는데, 요거의 내부라고 적었어요. 내부 수익률이 하나만 나와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 투자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 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고, 저 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서 수익성 지수법. 자, 100페이지로 가보세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문 과정은 아웃라인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갈게요. 수익성 지수. 이거 뭐냐면 수익성 지수법은 이 수익성 지수가 분수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가 들어온 게 중요해요? 나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온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학개론에서 무슨 지수하면 앞에 게 올라가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올라가요.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눕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 이렇게 나눠서.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자, 아까 1억 투자해서 3억이 들어왔죠.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다시 3배 벌었다. 몇 배 벌었다고요? 3배. 그죠? 그럼 3을 벌었다는 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따라서 1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돼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웃라인. 자, 그래서 지금 100페이지 수익성 지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는 뺐어요? 나눴어요? 나눴죠? 미래 수익을, 요구 수익을 할인하는 건 똑같고, 수익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를 나눠서 수익성 지수를 구해요. 0으로 기준합니까? 1로 기준합니까? 찾았죠? 그래서 얘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극대화시키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상대적인 지수로 따지는 거고, 얘도 따보세요. 비율. 가치가 아니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가산의 원리가 안 되고, 할인된 현금으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그냥 아웃라인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따보세요. 뺐다. 자, 따라해보세요. 갖게 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눈다. 이렇게 가세요. 자, 갑니다. 얘는 그냥입니까? 이 금액을 뺐습니까? 빼서 금액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뺐어요? 갖게 했어요? 갖게 하게 되면 어떤 할인율이 나오죠? 그 할인율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 수익만 요구 수익보다 작아야 돼요? 내부가 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 유입과 유출을 갖게 하니까 순영가를 따라서 0으로 만든다. 왜요? 3억에서 3억 빼면 0이 되잖아요. 3억에서 3억을 나누게 되면 1이 되죠. 1로 되는 할인율을 구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자, 얘는 따라서 나눈다. 나눠서 어떻게 돼요? 유입을 올려서 1억에서 3억 벌었으면 따라서 3배 벌었다. 3배 벌었다. 반응이 없다. 그럼 3배 벌었다 하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지금 반응이 없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봐세요. 내가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 반띵 났어요.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0보다 1보다 작잖아요. 이해 갔나? 그럼 얘는 뭘로 기준하는 거지? 1로 기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자, 칠판 보세요. 자, 따보세요. 유입, 유출. 자, 얘는 그냥 했어요? 뺐어요? 대답해요. 뺐죠? 대답해요. 알았어요. 그럼 금액이 나오잖아요. 저 여러분 눈높이로 가려고 그래요. 금액이 나오나요?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될까요? 그죠? 그럼 최소한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가서 답게. 여기서 그냥 뺐어. 뺐지? 뺐지? 빼면 뭐가 나와? 금액이 나오잖아요. 3억에서 1억 빼니까 2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비율이에요? 지수예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 금액이 플러스가 돼야지만 투자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따라서 같게 한다. 자, 따라서 같게 한다. 같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할인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할인율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서 재투자합니다. 그럼 내부만 알아야 돼요? 요구를 가져와야 돼요. 그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따라서 나눈다. 따라서 나눈다. 뺐어요? 나눴어요? 자, 그럼 보세요. 3억을 1억으로 나눴죠? 몇 배 벌었다는 거죠? 3배 벌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몇 배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1억 벌어서 5천만 원 나오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럼 이 수치가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기준이 0입니까? 1입니까? 1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분수 1, 항상 분수는 1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 다 자체가 따라서 유입과 유출. 한 번 더 유입과 유출. 자, 따라해보세요. 빼갔나. One more time. 빼갔나. 자, 얘는 그냥 있어요? 뺐어요? 빼면 뭐가 나와요? 금액이 나와요. 대답할 때까지 내가 계속 돌아갈 거예요. 뺐나요? 뺐으면 금액이 나오나요? 마이너스가 되면 돼요? 뺀 거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같다? 그러면 그냥요, 할인율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요거랑 비교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눈다. 한 번 더 나눈다. 나눈다. 나누게 되면은 분수가 나오잖아요. 분수는 뭐를 비교할까요? 1로 비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빼갔나? 내 아들이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갔나? 따라서 빼갔나? 알겠죠? 따라서 빼갔나? 어머타이 빼갔나? 이렇게 하셔야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도 초라해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한번 읽을 아마 나한테 지겹게 계속하고 난리 아시지 그러는데. 자, 따라서 뺐다. 뺐다. 그 뭐가 나온다? 금액이 나온다. 대답해라. 뺐으니까 금액이 나온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다 하면 할인이 나오잖아. 알겠어요? 웃어도 좋아요. 제가 이게 웃을 때까지 춤출게요. 자, 갔다. 그럼 할인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할인율로 다시 투자하거든요. 그럼 내부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맞나? 그래서 나눈다. 나눈다. 나누게 되면은 3억을 1억을 나눴죠? 몇 배 벌었다는 거죠? 나눈 것은 분수잖아요. 분수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유입이 커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계속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다시 빼갔나?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니, 웃으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쪽이. 제 말이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빼갔나로 갈게요. 빼갔나? 빼갔나? 알겠습니다. 빼면 뭐다? 0. 금액이니까. 같으면 그 수익률이 이겁니다. 나누면 1. 이렇게 잡으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개로를 맡아는 진짜. 배기폐지로 할게요. 중개사법이나. 자, 배기폐지로 할게요. 중개사법. 자, 배기폐지 찾으셨어요?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고려했어요. 자, 따라서 현금 흐름, 캐시 프로. 자, 어떻게 돼요? 유입만 따졌어요? 유출도 따졌어요? 돈 들어온 거 다 따졌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할인을 했죠? 모든 거를 할인했죠? 할인해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죠. 야, 네가 언제 했냐 얘기하지 말고 일로 와보세요. 내가 1억 낸 거는 그냥요, 현가예요. 이거는요, 내가잖아요. 화폐 시장 가치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럼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로 고쳐옵니까? 그럼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고려 안 했어? 고려했어. 고려해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투자만 봤을 때, 하나만 봤을 때는,
자,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고, 아까 순현가는 따라서 뺐다?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수익성 지수는 따라서 나눈다?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아까 리을 내부 수익은 따라서 같게 한다? 그럼 내부가 나오죠? 그럼 요구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는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복수가 나올 때 투자 결정 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부의급대가 추가할 수 있는데 순현가가 가장 금액이니까 우수하고 계산 시 요구 수익이 필요 없는 거는 내부 수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요거 좀 도와드려 볼게요. 자, 할인율을 달리 쓰는 방법은 자, 따보세요. 내부 수익률법. 자, 들어보세요. 자, 요거 하나만 갈게요. 이 순현가법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수익성 지수법. 그럼 어떻게 돼요? 요 3억도 얘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다? 요구 수익률 하는 건데. 근데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는 얘가 요구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얘는 내부 수익률로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 자, 따라서 내부 수익률법이 나오면 자, 따라 내부 수익률법이 나오면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다른 거 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산 시 요구를 필요가 없는 게 내부만 그렇고 할인을 달리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쓰고 수익성 지수법, 순효과와 수익성 지수는 요구 수익률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체크하셨죠?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 자, 제 마음대로 야매로 갈게요. 순효과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지금 보고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내 마음대로 야매한다. 자, 할게요. 순효과는 무슨 수익률이요? 요구.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로 할인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건 내부 수익률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요구 수익률로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한 번만 더 잘 나오니까. 순효과법은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그죠? 그래서 자, 할게요. 제가 치킨집에 가갖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순살만 골라달라 그랬어요. 순살. 그래서 제가 순살이요? 따보세요. 순살이요? 그랬더니 따보세요. 네. 자, 따보세요. 순살이요? 네. 그럼 순효과는 무슨 수익하고 요거고 얘는 내부는 내부로 사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다시 순살이요? 네. 이 내부 수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는 내부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따보세요. 순살이요? 순효과는 뭐로 할인하고? 요구 수익 할인하고. 따보세요. 네.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 할인합니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웃라인을 좀 잡아볼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천천히 갈게요. 조용하네. 자, 1억은 따라서 현재 가치.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내가 낸 건 확실한 거죠. 대답해보세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한데 1년 후에 내가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위험이 따를 거 아니에요. 맞나? 그럼 1억 2천이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걸 따라서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거는 내가를 현가로 고쳐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현가로 고쳐오게 되면 얘와 비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따라서 현가가 들어간다.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현재 가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가 아니고 운영처분 다 따지고 세후로 가고요. 자,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돼요? 유입. 그럼 따라서 유입. 자, 따라서 유입. 유출, 이 두 가지만 갖고 가는 거죠. 현가가 붙습니다. 자, 그럼 자 갑니다. 탑을 붙이세요. 따라서 빼갔나. 어머타임 빼갔나. 여기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럼 요거는 그냥 있어요? 뺐어요. 뺐죠? 대답도 안 해서. 뺐죠? 빼면 그냥요,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나오죠.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럼 순현가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이건 따라서 같게 한다. 그럼 할인율이 나오겠죠? 그 할인율로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부가 뭐보다 커야 되죠? 요거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빼갔나. 그럼 얘를 그냥 나눴어요.
나눠서 그게 뭐보다 커야 되죠? 0이 또 왜 나와?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한 거야? 다시 갈게. 나 뭐 한 거야? 씨. 뺐다니까 이거 나눴고 씨. 왜 여기서 0이 나와? 씨. 알았어. 씨. 뺐잖아. 불쌍하잖아. 씨. 뺐잖아. 빼면 그냥이야 금액이 나와. 마이너스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암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됐어? 이 각기 한 거 말고 얘 말이야. 나눴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눴으니까 유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뺀 금액입니까? 몇 배입니까? 그러면 3배면 투자하시죠? 0.5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가, 자, 얘는 0.5원이 나와도 투자 안 할까요? 투자를 할까요? 하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키포인트 갖고 있어요. 맞나? 자, 얘는 뭐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합니까? 0보다 큰 거죠. 대답해야지 쉽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얘는 0.5를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자, 0.5를 대입시켰다는 것은 내가 투자한 대비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건 뭐보다 커야 돼요? 4억 살한다, 0보다 그럴라, 알겠죠? 0이에요? 이건 1이에요. 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이 배수는 1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쯤은 나옵니다. 꼭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내가 낸 건 그냥요 확실해요. 미래는요. 그러면 그걸 할인해야 되잖아요. 현금 들어온 거 나온 걸 계산하죠? 그러면 들어온 게 많아야 돼요? 나가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 나눈 건 그냥요 윗대가리가 커야 돼요. 그럼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렇지? 갖게 하면 그냥요 할인율이 나와. 그럼 그걸 다시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가 요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재밌다. 그 다음에 순살이요. 이게 요구순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럼 어떻게? 냈네. 이게 내려가는 거죠. 얘만 내부로 가고 다 요구순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요 정도만 좀 잡으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그거 외에 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건 다 1, 6월 달에 가거든요. 내가 다시 갈게. 다시 빼갔나? 뺐다. 금액 5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갖게 한다. 내부가 나왔다. 요구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나눴다. 그럼 위에 게 커야 되죠? 그럼 뭐보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편법이 아니라 빼간다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잡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안 풀어봤네? 저번 주 프린트 볼게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저번 주 프린트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저번 주 프린트 5번 문제를 가시면은 유효총소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가능총소득에서 그냥입니까? 아까 공시를 뺐습니까? 그 다음에 불량부채액이 아까 이 돈 안 내는 걸 얘기하죠? 그걸 차감하고 기타 수익을 더한 게 유효가 되겠죠? 맞나요?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1번 가볼게요. 기출입니다.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예상되는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치 현가를 서로 안 비교했어요? 비교했어요? 비교했죠? 내가 지금 비교했잖아. 빼고 갖게 하고 나누고 별 지랄 다 했잖아. 비교했지? 빼간 날을 갖다가. 그렇지? 그럼 봐봐. 자, 이거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순영가법, 내부수익법, 수익성지수법이 들어가야 되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틀린 질문이에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